네, 3회 이번에는 문학인데요. 현대시 파도타기의 한 작품이랑요. 금우퇴자전이 있습니다. 이 두 개 같이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도타기 뭐 눈 내리는 겨울밤이 깊어갈수록 뭐 이렇게 써 있죠. 네, 이것도 이제 위에다가 좀 내용 정리 하나만 써둘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폭설이 내리는 혹독한 겨울입니다. 아이고야, 폭설이 내리는 어떤 겨울? 혹독한 겨울. 인데 이 겨울을 어떻게 비유했다? 파도에 비유합니다. 파도의 비유. 그래서 파도 타기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고통스러운 현실에 굴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에 좌절, 뭐 굴복, 뭐 포기 이런 거 하지 않고 이제 화자의 태도는 이제 적극적으로 태도를 통해서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성격은 이제 뭐 해설할 때도 의지적이다, 상징적이다, 적극적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혹독한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고 극복 의지를 가지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해석, 자, 눈 내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눈의 이미지가 이제 겨울에 내리니까 차갑고 춥고 이런 이야기 생각하는데 눈 내리는 겨울밤이 깊어갈수록 이때는 안 좋아요. 처음에는. 근데 지나가면 또 이제 괜찮은 눈들이 생겨. 그래서 눈의 의미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처음에 눈 내리는 겨울밤 깊어갈수록 눈 맞으면 파도 위를 걸어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자가 처한 냉혹하고 또는 뭐 억압적인 현실 뭐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들이겠죠. 자, 어려운 상황입니다. 쓰러질수록 파도에 몸을 던져요. 가라앉을수록 눈사람으로 솟아올라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눈사람으로 아까 눈 내리는 거는 안 좋다라고 치면 요거는 뭔가 희망을 가진 존재로 솟아오르며 우리가 이런 단어 쓸 때 상승의 이미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을 위하여 울고 있던 사람들이 또 이 세상 어디론가 끌려가는 겨울밤. 이 겨울밤은 매우 부정적이에요. 굳어버린 파도에 길을 내며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솟아오르는 거 당당히 맞서면서 눈사람으로 형상화했는데 자, 길을 내며 간다라고 했으니까 굳어버린 뭔가 우리가 딱딱하다, 뭐 경직되다 이런 단어들 별로 안 좋은 단어잖아요. 근데 길을 내며 간다, 뭐 개척한다, 능동적이다, 적극적이다, 뭐 이런 단어 생각할 수 있죠. 능동, 적극. 그래서 화자의 태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태도. 먼 산길 집신 가득 뭐 지기법 많고요. 바다에 누워 넘쳐버릴 파도에 푸성귀로 누워 풀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푸성귀 풀이죠 풀.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살아있는 뭐 존재를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존재긴 하지만 생명력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존재로 하는 것 같고요. 서러울수록 봄눈을 기다리며 간다. 눈. 이제 봄눈이니까 요거는 완벽하게 미래에 대한 희망 또는 뭐 생명력 이렇게 이어지는 시입니다. 을 기다리며 간다라고 했으니까 화자의 태도는 뭐 정해진 거죠. 다전 금나무 숲사이로 보이던 바다 밖으로 지난 가을 산국화도 몸을 던지고 칼을 들어 파도를 자를 자 저물었나니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칼을 들어 파도를 자를 자. 좀 전에 우리가 파도에서 길을 내며 간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적극성이었는데 파도를 자를 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을 극복하려는 엄청 좀 센 사람이죠. 강한 의지나 투쟁 정신 정도.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 다른 사람보다 좀 강한 의지, 좀 또는 투쟁심 이런 거를 지닌 사람. 단 한 번 인간에 다다르기 위해 살아갈수록 눈 내리는 파도를 탄다. 괴로울수록 홀로 넘칠 파도를 탄다. 이런 것들은 계속 문장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대구법. 이럴 때 대구. 그리고 이제 홀로 넘칠 파도를 탄다. 어머니 손톱 같은 봄눈 오는 바다 위로. 어머니 손톱도 좋은 거겠죠. 이제 고생을 하셨지만 그래도 좋은 이런 얘기로. 그리고 솟구쳤다 사라지는 우리들의 발, 사라졌다 솟구치는 우리들의 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치열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파도가 치는 곳에서 있는 모습이니까 당장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시저과자의 태도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능동적으로 도전하려고 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역동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삶에 대한 긍정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바탕으로 문제 15번 보시면 A와 B를 비교했는데 A는 눈 맞았고요. B는 봄 눈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A는 B와 달리 A가 화자의 인식을 전한 눈 맞으며 그 다음에 A는 B와 달리 과거에 대한 향수하고도 아니고 B는 A와 달리 화자가 지향하는 바 봄눈. 자, 봄눈 그 뒤에 있는 시어를 보세요. 기다리며 간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눈은 맞았죠. 자, 지향하는 건 3번 적절한 거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눈은 부정적 현실 속에서 오는 거였고요. 봄눈은 화자가 기다리는 거였고요. 16번도 봐볼까요? 보기 참고 윗글 감상 보기 볼까요? 원래 보기를 먼저 보는 건데 우리는 그냥 읽어보셨으니까 위에 것부터 한 겁니다. 부정적 현실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민중들의 삶이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파도 타고 눈 맞으면서 파도 타고 있다 이런 소리였어요. 겨울은 부조리한 시대, 파도는 실현의 상황. 한편 시의 상승 지향적 움직임 아까 여기 기억나? 아까 솟아오른다고 그랬죠? 눈사람으로 솟아오르며 희망 고난에 굴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민중의 강한 생명력, 의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라고 했습니다. 겨울밤이 깊어갈수록 현실이 더욱 어려워진다. 오케이. 가라앉을수록 눈사람이 솟아오른다. 상승. 솟아오른다. 상승. 민중의 의지. 오케이. 이 세상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고통입니다. 4번 볼까요? 칼을 들어 파도를 자를 자가 저물어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 더욱 나쁜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럼 아까 의지, 투쟁 인물이었습니다. 그 다음 17번 표현상 특징으로 잘못된 거 명사로 시행을 자 여기 보이시죠? 발생 이렇게 보입니다.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운도 됐고 역동적 이미지 아까 막 우리 막 사라졌다 솟구치고 솟구쳤다 사라지고 이렇게 그냥 되고 있잖아요. 역동적 생동감. 네. 그 다음에 17번에 3번에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에 고조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탄사를 찾아볼까? 뭐 대표적인 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와 없는데? 없어요. 네, 없어. 통사구조 같은 거죠. 여기 이제 아까 우리 대구법 써놨던 거 대구. 시어 반복? 시어는 뭐 반복되는 거 많은데, 그죠? 뭐만 해도 돼요. 뭐 할까요? 탄다 누워 간다 뭐 이런 거 반복 하시면 되겠죠? 17번에 3번 하시고 자 그다음에 금우태자 좀 보러 가겠습니다. 금우태자죠. 태자가 송아지로 변신하는 시련 겪고 극복하는 과정 변신설화 아니 그냥 변신소설. 소설 내용은 읽어보셨죠? 읽으세요. 이런 거 기야 모티프 뭐 그러니까 아기 버리기 또는 버려진 아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소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변신했기 때문에 뭡니까 전기적 요소가 아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주제 자체가 이제 뭐 태자가 어려움을 겪고 뭐 시련을 극복하면 뭐 승리하는 이야기에다가 천생연분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공주랑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기질투가 나오죠. 시기질투. 그러니까 뭐 왕후가 보만후랑 왕자를 시기질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왕자가 죽지 않고 금송아지로 다시 태어나고 또 하늘이 정해준 공주와의 만남이 또 이어지고 그런 게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들이죠. 이런 거 기야 버려지는 이야기 그 다음에 변신소설 뭐 이런 이야기 네 이라고 되어 있고 주요 등장인물 금송아지 태자 이렇게 나오죠. 왕후의 계략으로 버려졌어. 금송아지로 환생하죠.
효심이 있고 자신의 운명을 또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금송아지 씨 나오고 몇 명 써볼까? 나오는 사람? 금송아지 안 읽을게요. 안 읽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금송아지가 태자고 기본적으로 이제 환생 효자 그죠? 적극성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금송아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좀 좌절할 만도 한데 안 해요. 고만우 씨. 자 시기와 모함으로 아들을 잃었어. 근데 이제 환생한 아들의 도움을 받는 거죠. 태자 엄마죠. 보통 친엄마는 착하죠. 맞아요. 이제 악당이 누구야? 두왕후. 악인, 악역. 이런 걸 소설에서는 이제 주동 인물에 반대되는 반동 인물이라고 부르죠. 나쁜 사람. 그다음에 이제 이 캐릭터들이 이제 시기 질투. 예전에 이제 이런 걸 하지 말라 그랬죠. 여자들끼리 칠거지약이라고 하면서 시샘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걸 하죠. 시기도 하고. 근데 또 뭐도 하죠? 그러니까 왕자를 살해하려고 하죠. 이런 의도가 있죠. 이러면 안 돼. 우전국 공주. 이 사람은 똑똑해요. 지혜롭죠. 꿈에서 금송아지가 자신과 이제 배필이 될 것이다라는 거. 근데 여기 대단한 사람이야. 왜 대단하죠? 사람이냐 아니냐도 상관이 없죠.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 외양과 관계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내면을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고요. 또 이제 읽다 보면 또 중요한 백발노인이 한 명 나오죠. 왜? 금송아지를 우정국까지 이제 끌어주는 사람이죠. 우리가 소설은 고전 소설을 읽을 때 이 친구들의 역할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가지고 이제 문제 풀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왕자였던 금송아지가 두 왕후가 또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보만우에게 작별을 구하고 우정국으로 떠나고 조력자 만나고 동행해가지고 이제 우정국 공주랑 배필을 찾고 있다는 소식. 그다음에 집북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북을 치는 자를 이제 공주의 남편 부마로 삼겠다고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사람들은 이제 비웃었는데 금송아지가 다 북치는 이야기고 있고 북소리 듣고 와가지고 배필이다 그래 궁궐로 데려가고 혹시 이제 나중에 이런 거 하다 보면 집북 같은 거 가끔 이제 기능을 물어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겠죠. 안 읽겠습니다. 자 18번에 보기에 나타나는 공간을 도식화했답니다. 첫 번째는 보만우 처소, 두 번째는 종로, 세 번째 공주 궁까지 갔군요. 자 공간 1에서 금송아지는 자신에게 닥칠 미래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별 안녕 스스로 떠난 이야기 좋아요. 그 다음에 금송아지가 공간 1에서 공간 2로 가는 도중에 노인 조력자 그다음에 부탁을 수락한 조력자들 그 다음에 뭡니까? 공간 2 종로 사람들은 공주 이야기를 듣고 금송아지의 내력을 알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공간 2에서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된 게 아니라 금송아지가 집북을 쳤죠. 그리고 놀랐죠. 그죠? 그리고 이제 금송아지를 막 사려고 그랬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몰라요. 그리고 공주가 와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꿈의 계시에 대해서 혼자 생각한 거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이런 거 잘 찾아주셔야 되겠고 중요한 건 봐봐. 이런 거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공주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도 선생님이 아까 앞에다 썼지만 보만후라든지 금송아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조력자라든지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공주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등장인물이에요. 주요 등장인물들이죠. 그럼 봐봐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이런 거야. 금송아지가 보만우에게 그죠? 금송아지가 노인과 만나 이라고 되어 있어. 4번 금송아지가 이동하는 것은 공주가 라고 되어 있어. 5번 공주는
국왕에 의해 공주는 쫓겨날 위기. 이런 식이야. 근데 봐봐. 이게 이제 눈에 보이나 모르겠어요. 공간 2에서 사람들은 얘네가 왜 주어로 나오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뭐 있어요? 사람들은 여기서 중요해요. 주변 인물도 되지 못하는 엑스트라예요. 근데 엑스트라의 인지 여부를 시험 문제로 내냐고요. 그죠? 이런 게 틀리는 거예요. 찍어도 이런 걸 찍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1번에 3번. 자, 그 다음에 집부 기능 물어봅니다. 매개체죠? 이게 치니까 공주가 와서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서술상의 특징 찾기. 고전소설이죠. 고전소설. 고전소설 전기적 요소 사용했고 신비감을 조성하는 그런 서술상의 특징이다. 왜냐? 애초에 금송아지라고 딱 시작하죠. 태자. 그죠? 전기적 요소입니다.